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KEC입니다. 구독자 한 분이 분석을 요청해서 분석을 했다가 돈세형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매수했다가 유상증자에 폭격에 당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어찌 피할 방법이 없어요. 돈세형은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많이 겪어봤는데 유상증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뉴스가 나오면 폭락을 하고, 유상증자는 지금 시가에서 한 3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유상증자 물량을 받는 게 그나마 유리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평균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유상증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죠. KC는 대한민국에서 전력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유상증자를 기업의 공장에 신설하는 데 쓰거나 운영자금에 쓰거나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악재지 장기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KC는 후자인 전력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증설하려고 유상증자를 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결국엔 유상증자의 돈으로 공장을 짓고 매출이 급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래차 전력반도체는 꼭 필요한 소재주고 그 성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LG전자 8년 전 9년 전에 유상증자를 1조나 했는데 유상증자 마무리 단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전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 같은 데서도 유상증자를 하고 기업이 정상화되어 있고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유상증자가 기업이 쓸데없는 돈에 안 쓰고 성장에 쓰면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KC가 점점 악재로 가나요?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유상증자 악재 소멸 후 바닥을 찍고 상승을 예상합니다. 저는 유상증자를 청약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고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 계획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유상증자만 38%를 유상증자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38%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KC가 저평가인 상태도 아니고 성장성은 좋지만 유상증자를 하려면 38%에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 추가를 매수할 생각은 취소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한다는 거죠. 싸지 않으면 그렇게 물량 많이 안 들어갑니다. 119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했다. 유상증자 첫 뉴스가 나오면 급락을 합니다. 왜냐면 유상증자를 하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유상증자 1차 발행 가액이 주당 1719원입니다. 좀 싸죠? 할인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식은 한 10%에서 3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유상증자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주 종류의 수는 5600주입니다. 예정 발행가는 1719원입니다. 확정 예정일은 6월 16일이요. 청약 예정일은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신청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유상증자를 합의한 게 아닙니다. 꼭 시스템에 들어가서, 증권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청약을 신청해야 돼요. 이 신청을 안 해서 유상증자가 그냥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왕 당한 거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납입일 돈을 입금할 거죠. 저는 1000만원 정도 입금해야 되는데 6월 29일까지는 돈을 입금해야 돼요. 기존 주식의 38%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대주주는 한국전자홀딩스가 34.54%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4%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정상인 수치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트레지스터, 그리고 IC, 기타가 있고요. 전력용 반도체죠. KC는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1969년도에 설립돼서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 중심으로 오랜 기간 국내 굴지의 가전, 자동차 제조 기업에 납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으로 수출 비중을 높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수출도 좀 하나 봅니다. KC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에 IGBT 등 5개 아이템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전기차 성장에 가속화를 시킴으로써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 KC도 성장하는 섹터죠. 재물을 분석하겠습니다. 20년도 2천억, 21년도 2,600억, 22년도 좀 줍니다. 2,562억. 영업이익은 20년도 적자 23억, 21년도 260억, 22년도 180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449억 적자 나다가 102억, 223억. 영업이익률은 9%대에서 7% 나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도 한 7%대 나오고요. 부채 비율은 31.67%. 빚이 별로 없죠. 유보율은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228%. 그러니 유상증자를 하는 것 같아요. 22년 배당을 56원 줬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3%대. KC도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좀 주겠습니다. 한 3%대면 배당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주느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총평가 점수는 저는 A를 줍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숫자가 나고 있고 배당을 주기 때문에 A를 줍니다. 23년 1분기 따뜻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23년 1분기 실적은 518억, 작년 대비 마이너스 28%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고요.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했어요. 1분기에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분기에 매출도 줄고 적자 전환했고 매우 안 좋죠. KC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3,163억, 38%를 유상증자하는 효과니까 유상증자한 물량과 시가총액을 곱하면 4,300억 정도 가치가 됩니다. 22년 매출액은 2,562억, 매출액이 적죠? 그리고 4% 감소한다는 예정입니다. 22년 영업이익은 180억, 32% 감소하죠? 좀 안 좋네요. 가치 분석을 영업이익 180억에 10배를 줬습니다. 그럼 1,800억, 1,800억이 4,300억이다. 매우 고평가 상태죠. 그러나 미래의 성장을 보면 적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싸지 않다. KC의 미래는 미래차 전력 반도체의 성장이 있겠지만 지금 가치는 비싸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왕 매수를 하고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지만 추가 매수는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싼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해도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요. 물론 성장성, 미래를 보면 4천억 정도, 8천억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KC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IGBT 신제품, 소신호 제품 5종 공급 중. 지금 KC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 SiC 개발 성공했다. 돈세형의 인생주 LX세미콘도 아직 개발에 성공을 안 했거든요. 결과를 봐야겠지만 KC는 대한민국에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라고 봅니다. 시장 규모는 4조 원 정도 되고요. 연평균 28% 성장이 매우 빠르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SDI 전기차 TF 발주했다. 그러니까 KC하고 삼성하고는 같이 현업을 했다. 같은 배를 탔다고 봐야죠. 그리고 테슬라와 디지텍 코픽 공급한다고 하네요. 운전자와 차량 소통 중요한 역할을 이 칩이 하나 봅니다. 그리고 SiC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 구체화 빠른 것 같아요. 가치에 비하면 비싸지만 지금 제품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잘 타이밍을 노려서 매수를 하면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반도체를 국내 제조사 중 가장 안정적 공급 가능하다. 전력 반도체를 안정적이게 공급할 회사가 별로 없어요. KC 돈세형 투자 현황입니다. 평균 매수가는 2,627원, 13,000주를 사서 3,400만원을 투자한 거죠. 유상증자를 1,719원, 5,028주를 받았고요. 실권주 추가 1,005주를 받아서 유상증자를 1,030만원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4,400만원. 그래서 매수가 유상증자까지 합치니까 19,033주, 평균 단가 2,340원이 되고요. 손실 금액은
29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손실률은 6%대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유상증자의 악재에 비해서는 손실률이 많이 크진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6%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따지면 악재에 비해 K씨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투자 대비 2%밖에 안 되거든요. 자산 대비. 제 결론은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유상증자 1,000만 원은 더 투입해서 평균 단가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340원이 되거든요. 평균 단가가. 유상증자만 받고 한번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저평가면 사겠는데 돈세형의 가치 분석으로는 K씨 유상증자 지금 현재 가치를 따져보면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으니까 지금 유상증자 물량하고 매수한 물량만 고할 생각입니다. 이기고 나와야죠. 어차피 자율주행차 전력 반도체 시장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거지 저는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유상증자 신청 이렇게 문자로 와요. 카톡으로 왔는데 누르기를 하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K씨 청약 수량은 5,000주가 된 거죠. 실권주라고 해요. 초과 배정 수량이 1,005주. 저는 5,000주하고 초과 배정 수량까지 더 신청을 한 거죠. 6,000주를 유상증자를 신청한 겁니다. 기준일날 현금만 입금하시면 돼요. 근데 돈세형처럼 유상증자 이렇게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안 하면 신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돼요. 휴대폰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든지. 청약 예약 기간은 6월 14일 오늘부터 22일까지입니다. 꼭 신청하고 결과도 한번 보셔야 돼요.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기준일 29일이었나요? 29일날 저는 1,000만 원 입금시키면 청약이 됩니다. 좀 넉넉하게 1,200만 원 정도 넣어놓으면 되겠죠. K씨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K씨 HV 게이트 IC 차세대용 신제품 IGBT 연계 공급 매출 시너지 기대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렇게 연계 공급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쪽 전력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추가 수주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력반도체 제품 추가 공급한다. 지금 수주가 계속 제품만 좋으면 수주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K씨는 전력반도체 전문 제조업체이다. 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동방선장한다. K씨의 전력반도체 제품은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 산업과 동방선장한다. K씨의 전력반도체는 공장만 하나 더 줘도 제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싸면 좋겠는데 유상증자까지 해서 좀 비쌉니다. 하지만 1년, 2년 성장을 봐서는 주식을 먹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봄꽃, 만개, K씨, 하나마이크론 이쪽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K씨의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조정을 받았는데요. 유상증자가 마무리될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바닥을 짚고 급격히 오를 건 없지만 천천히 다시 전고점 4,000원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유상증자의 악재에 비해서는 제 경험으로는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돈세형은 유상증자 받으면 마이너스 6% 아닙니까? 그렇다고 좀 싸지 않아서 추가 매수하고 싶진 않고 유상증자 물량에 만족을 하고 그냥 느긋하게 상승을 기다리겠습니다. 돈세형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주식, 중소형주 주식은 무리하게 풀베팅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돈세형이 매우 집중 매수하는 거는 초량주, LX세미콘, L전자 우선주, 세트레가이 이런 주식은 확실하거든요. 왜냐? 아무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부도날 일 없고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집중 매수하지만 K씨 같은 거 어중간한 중소형주는 좀 하락하면 추가 매수는 잘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 주식이 될지 몰라요. 특히나 중소기업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유상증자를 가끔 하고 유상증자가 나쁜 식으로 해버리면 끝없이 빠집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대표들의 횡령입니다. 횡령을 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대강산업이 CEO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횡령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중소기업은 대표의 횡령은 어찌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겨내려면 너무 몰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 작은 주식엔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절대 부도나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어찌 분석이 안 돼요. 오너가 기업을 망치려고 횡령을 하는 건 어떻게 잡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오지도 않아요. 갑자기 터집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자산의 비중을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씨는 유상증자 끝마무리 될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어 가족 여러분들 100억 가자!